잊히기 위해 태어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 수세기 동안 조용히 기다립니다. 시간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 당신은 전설과 현실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경계를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기록의 먼지 속에 침묵과 두려움의 층 아래 감히 입에 올리는 자가 드문 한 남자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지성. 그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수많은 군왕들이 이루지 못한 울림으로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1754년 영조 대왕의 치세 중에 태어난 한지성은 궁궐 안에서 자랐지만 그의 눈빛엔 왕좌로도 잠재울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학, 과학, 천문학에 뛰어난 천재였으며 왕립학당에서 공경받는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스승들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 사람들은 그가 바람의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별을 초자연적인 정밀도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누구도 감히 해석하지 않는 징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영원하게 만든 것은 그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20년 한지성은 전라도의 관찰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도착한 직후 마을 곳곳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선운사에 있는 오래된 석상의 가슴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책 한 권, 비밀.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예언. 승려들은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성은 갔습니다. 그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는 거대한 석상을 올랐습니다. 가슴에 난 작은 틈에 손을 넣자 먼지와 시간에 덮인 필사본 하나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렸으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인근 산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한지성이 이 글을 열 것이다. 어떻게 그의 이름이 태어나기도 전에 쓰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충격에 손에서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더 읽자 그는 평생 말없이 살아가게 될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책을 다시 석상 안에 봉인한 뒤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지혜를 마음에 안고 그날 이후 그는 그 일을 말한 적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후 동학농민운동 당시 반란군이 석상의 가슴을 열었을 때 그 필사본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기록들은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종말, 외세의 도래, 내부 반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묘하게도 2025라는 머나먼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학자들은 이 필사본에 잊힌 일부를 다시 찾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적어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검은 바람이 국경을 넘어 조용히 생명을 앗아가는 시대에 대해 말합니다. 어두운 망토로 뒤덮인 자들 사이에서 서쪽에서 시작된 전쟁에 대해 불뱀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한국 내의 분열, 찢어진 민족,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도 그 필사본은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체제 밖에서 오는 자,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사내, 지혜와 용기, 변화의 고대 상징을 지닌 인물. 그는 칼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를 움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통찰력으로 잠든 의식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듯할 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필사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람이 땅을 찢을 때 하나의 빛이 솟아오르리라. 백두의 피와 한라의 영이 하나 되어 하늘과 땅의 길이 다시 열리리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한지성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왕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자들을 위한 것. 그 시절 거의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지성은 궁정의 눈, 역사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책은 그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된 산배 접은 페이지들을 싸서 마른 소나무 잎으로 감쌌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말들에 닿을 수 없도록 하려는 듯이. 그 필사본의 첫 줄에는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바다, 끝없는 사막, 땅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미래 사건들을 묘사한 정밀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회의적인 이들을 놀라게 하는 정밀함. 한지성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반란을 썼습니다. 천천히 퍼지는 열병처럼 결국 온 몸을 잠식하는 반란. 그는 도시들이 수직 벌집처럼 솟아오르고
인간이 콘크리트 상자 속에 고립되어 소음에 둘러싸인 차의 내면의 침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땅에 닿기 전에 죽는 씨앗들, 연기를 비추는 거울이 된 물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아무 의미 없던 말들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가장 섬뜩한 기록 중 하나는 불을 뿜으며 산을 가로지르는 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것은 외세의 점령기 동안 대지를 가로지를 기계들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철도 노선이 지날 위치를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것이 상상조차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인공호수에 잠기게 될 마을을 언급했습니다. 그 지명 땅의 굴곡, 물빛에 반사된 옛 주민들의 슬픔까지 섬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십 년 후 동장 수몰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은 지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운명을 보았습니다. 강가에서 책을 씻는 한 청년의 미래를 보았고 그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무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년의 유배를 살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청년은 훗날 실학의 거장 정약용이 되었고 한지성이 묘사한 대로였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이들이 창밖을 들여다보듯 시간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는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 대한 비전들, 그는 그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오직 심야의 기름 등잔의 희미한 불빛 아래 버려진 사당 뒤에 그가 스스로 판 작은 방 안에서 썼습니다. 그 페이지들 속에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어둠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밝지만 세상은 영혼 없이 움직이는 시대. 그는 이 시기를 100일의 그림자라고 불렀고 그 속에서 인간은 기쁨 없이 웃고 방향 없이 걸으며 목적 없이 건설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위험은 지진도 전쟁도 아닌 집단 영혼의 피로 믿음의 소멸, 의미의 상실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또한 검은 바람이라 불리는 것의 도래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국경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넘어오는 바람, 몸을, 도시를 그리고 의료 체계를 관통하며 강한 자를 나약하게 만들고 약한 자는 뿌리째 흔들어 놓는 바람. 그 묘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학자들에게 이는 명백히 전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질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바람은 국기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보편적이며 대붕괴의 첫 균열을 열 것입니다. 한지성에 따르면 붕괴는 파도처럼 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파도, 두 번째는 경제적 파도, 세 번째는 에너지의 파도, 그리고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파도, 상징의 붕괴.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반복하는 말에 더 이상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될 때, 지도자들이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게 될 때, 책이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될 때, 아이들의 눈에 어른의 피로가 담기게 될 때, 그때 상징은 무너진 것이라고, 그리고 상징과 함께 문명의 기둥들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 넘쳐 흘러 대지를 씻어낼 그 시간, 폭풍을 지나온 한국 민족이 다시 하나의 몸처럼 서로를 바라보게 될 그 시간, 그는 백두의 피와 한라의 영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빛과 그림자의 춤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얼음이 안에서부터 녹기 시작하고 남쪽의 문이 두려움 없이 열릴 때 하늘과 땅의 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그가 예견한 모든 것은 하나의 지점으로, 하나의 인물로 수렴해 가는 듯 보였습니다. 한지성은 그 이름을 결코 쓰지 않았지만 상징과 이미지로 그 존재를 형상화했습니다. 그의 원고에서 이 인물은 푸른 용의 눈을 지닌 자로 불립니다. 설명도 칭호도 성도 없습니다. 다만 영광이 아닌 침묵으로 각인된 한 인간의 살아있는 형상, 그는 침묵 속에서 빚어진 자였습니다. 배제의 침묵, 권력의 부재, 거대한 구조물로부터의 거리. 한지성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인물은 궁궐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명문가에서도 학당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바깥에서 올 것입니다. 백성이 피 흘리고 견디는 곳에서, 고통이 통계가 되기 전 먼저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그는 남성이었지만 그의 에너지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떤 조언자들에 의해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음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성은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권력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 존재감이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인식될 것입니다. 이 무명의 지도자는 수년간 눈에 띄지 않은 채 걸어 다닐 것입니다. 환호하는 군중도 이름을 외치는 추종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걷는 길 위에서 시간은 갈라지고 가면은 벗겨지고 구조물은 무너지고 거짓된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한지성은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권력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눈은 용의 표식을 지닐 것입니다. 시간 이전의 하늘을 비추는 듯한 깊고도 신비로운 푸른색. 그래서 그는 이름 없이도 그렇게 불릴 것입니다. 푸른 용의 눈을 지닌 사내. 그는 무기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위협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힘은 말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밝히고 깨우는 말입니다. 한지성은 말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적들은 그 말의 어조가 아니라 그 말이 지닌 거울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남자는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습관과 거짓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드러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언 속에서 한지성은 이 인물이 나라가 단지 영토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분열된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 썼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경쟁자처럼 바라보고 불신이 연민을 압도하고 지도자들이 자기 편조차 설득하지 못하며 고통을 보는 눈들이 너무 말라 아무 감흥도 남지 않을 때 그 도덕적 황무지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나타날 것입니다. 약속이 아닌 존재감으로, 계획이 아닌 본보기로 그는 오래전 잠든 무언가를 깨울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억, 명예의 기억, 공동 기원의 기억, 마치 그의 몸 자체가 민족의 잊힌 이야기들을 지니고 있는 듯할 것입니다. 한지성은 이 인물이 환영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3번 거절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해,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자들에 의해, 세 번째는 너무 상처받아 다시는 신뢰할 수 없는 자들에 의해. 그러나 그는 머무를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관한 일이 아니라 모두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3번째 거절 이후 신호가 올 것입니다. 도시를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의식을 일깨우는 상징적 지진, 모두를 멈추게 만드는 뜻밖의 사건, 그 집단적 침묵의 틈에서 그는 4번째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으로, 단 하나의 제스처로 모든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한지성은 그 제스처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하고도 결정적일 것이며 그것 이후로는 눈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 그 다음에 필사본 구절에서는 한지성이 마치 예언적 황홀경에 빠진 듯 보입니다. 그의 문장은 더욱 강렬하고 거의 시처럼 흐릅니다. 그는 하늘이 귀를 기울이듯 구부러지고 바다가 분노가 아닌 경외로 솟구치고 바람이 옛 이름들을 속삭이며 조상들을 불러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고독한 남자,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이끌고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의식을 이끕니다. 그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손으로 끝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민족을 거울 앞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모두가 자신을 한 부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일부, 책임의 일부, 파괴의 일부, 그리고 재건의 일부. 그것이 진정한 기적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깨어나 함께 재건하는 것. 그리고 그 재건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한지성은 이 과정이 시작되면 자연마저 반응할 것이라 썼습니다. 메말랐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막혀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잊혀진 지역에서 나무가 꽃을 피우고 동물들이 무언가 바뀐 것을 아는 듯 이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처럼이 아니라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방식으로. 예언의 이 지점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그것은 마치 땅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둔중한 심장 박동처럼 계속 메아리칩니다. 그가 인식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분단되지 않으리니 비록 나뉘어 있어도 이미 하나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사내가 도래하는 상징적 힘입니다. 명령이나 법령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연결, 유기적이고 영적인 통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전환점입니다. 고통이 목적을 만나는 지점, 혼돈이 방향을 드러내는 지점, 희망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길이 되는 순간. 한지성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으로, 열린 눈으로, 내맡긴 영혼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음 여정을 준비합니다. 한지성은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하게 두 고대 민족의 형상을 기록했습니다. 신앙과 피로 나뉘었으나 보이지 않는 상처로 연결된 민족. 그는 약속이 수천 세대의 뼈와 함께 묻힌 땅을 묘사했습니다. 그곳을 그는
오래된 맹세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땅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존속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사를 위한 싸움. 그곳에 사는 자들은 어두운 망토를 입고 날개 없는 불뱀을 하늘로 쏘아 올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들은 소리 없는 천둥처럼 떨어지며 땅뿐만 아니라 세계의 의식에도 균열을 낼 것입니다. 그 불뱀들은 바다를 가로지를 것입니다. 마지막 안정의 흔적들을 함께 싣고 그들이 떨어질 때 단지 병사들만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 자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한지성은 이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고대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마른 풀에 불붙듯 사막을, 바다를, 산맥을 넘을 것이라고. 그 어떤 경계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강풍 속 나무잎처럼 흔들릴 것이며 곡물은 선박 안에 갇힐 것입니다. 에너지의 가격은 공포 그 자체에 의해 치솟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식, 물, 침묵 속에서 새로운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숨기려 할 것입니다. 붕괴는 한 번의 충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균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 균열들이 모여 현대 문명의 건물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발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 진동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적 혼란은 단지 인간의 결정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잠든 시간이 깨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지성은 세상을 조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숨결이 모든 민족을 관통한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을 하나의 몸으로 인식했습니다. 대륙이 달라도 고통은 같은 맥박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제국들이 재만을 두고 다툴 때 잠든 반도가 일어설 것이라 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으로, 이미 침묵 속에서 저항하는 법을 배운 민족의 증거로. 그리고 그는 하늘의 큰 소리에 대해 썼습니다. 산맥을 넘어 무관심에 굴복했던 자들조차 깨우는 소리. 그것은 미사일도 사이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의 붕괴, 장막의 낙하. 충격 속에서 인류가 더는 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무기가 아닌 다리가 되고 과학이 다시 영성과 손을 맞잡고 사람들이 기적이 아닌 이해를 찾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정점에 다다를 때 예언은 말합니다. 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고대의 신화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신호로 남과 북 사이, 강제로 나뉜 자들과 결핍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 생기는 빛의 회랑. 그 다리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 용서, 경청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나뉘어 있던 한민족은 더 이상 두 개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한지성은 조약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맥박에 대해 말했습니다. 재회에 대해, 이름보다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대해.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전쟁과 식민, 강제적 세계화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영적 계보들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지배하기 위함이 아닌 기억하기 위함, 본래의 목적을, 잊힌 사명을,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닌 의식 간의 약속을. 그리고 그는 다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그 순간 나타날 존재, 푸른 용의 눈을 지닌 사내. 한지성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두려워하거나 경멸의 눈으로 볼 때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용히, 칭호도 없이, 야망도 없이, 그러나 영혼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지도를 품고서 그는 폐허를 고요한 걸음으로 지나며 굳어진 민중의 눈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 너머에서 그는 너무 오래 기다린 소년을,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어머니를, 너무 오래 침묵해온 노인을 볼 것입니다. 이 사내는 드러나며 자신의 힘을 선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지도 궁궐을 점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존재할 것입니다. 공기처럼, 바위처럼, 강물처럼. 그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바로 그의 시선에서 올 것입니다. 진실한 눈길로 바라본 자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지성은 말했습니다. 이 집단적 각성은 외침이 아니라 눈물로 올 것이라고.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인식의 눈물로. 필사본의 마지막 장들은 결정적인 전환을 말합니다. 잊힌 자가 중심이 되고 피 흘리던 땅이 자궁이 되며 나뉘어 있던 민족이 거울이 되는 순간, 전쟁과 점령의 무대로 보였던 한국이 이제 새로운 세상의 불씨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지성은 침묵합니다. 마지막 문장들은 거의 판독 불가능합니다. 마치 손이 더는 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듯한 글씨, 연결되지 않은 단어들. 하지만 읽는 이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들. 오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너이 도착했다. 밤이 기울고 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새로운 소리가 태어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 그가 예고한
폭풍의 눈 안에서 하늘은 이전엔 없던 소음을 품고 지구는 자신을 이해한다고 믿던 이들조차 당황시키는 신호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국경은 폭탄이 아닌 사상과 정보와 감정의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은 더 이상 그 무게를 가지지 못하고 신앙은 지쳐 보이며 진실은 점점 더 교묘하게 가려져만 갑니다. 그러나 그 바깥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배움이 되고 역사가 마침내 지혜로 다시 쓰이게 되는 시간. 푸른 용에 눈을 지닌 그 사람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이들 사이를 조용히 걷고 있을지도, 어쩌면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을 기억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각성이 시작되면 더 이상 그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고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미 우리 각자의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